이 브러쉬로 그냥 다 마구마구 발랐더니 코부분이 이렇게 다 들떴거든요? 카메라에는 안 나와서 폰으로도 찍어봤는데 입가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다 끼어 있었습니다. 무너졌다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매트 파운데이션의 진가는 요거야 라고 느낄 수 있었던 도움을 준 제품은 메모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요번에 또 신상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베이스 신상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리뷰 갈겨보려고 왔는데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요즘에 핫한 신상 중에 웨이크메이크가 정말 핫하잖아요. 원래 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을 쿠션이랑 같이 리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 제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보다 보니까 이 파운데이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많은데 하는 바람에 좀 여러 번 사용해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리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파운데이션 모두 세미 매트에서 매트에 가까운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둘을 매치시키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았고 이 제품이 공통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는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 피부 타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피부는 22호 정도 되는 피부톤인데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T존은 번들거리고 U존은 건조한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건조함을 잘 느끼지만 U분은 좀 잘 뿜뿜하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크메이크부터 보여드리면 웨이크메이크 외관이 정말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너무 없이 너무 깔끔하게 나온 느낌이라서 저는 이런 느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웨이크메이크가 대대적으로 리브랜딩이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을 보시면 에스쁘아 비벨벳이 원래 이렇게 빨간색이 메인이다 보니까 빨간색 뚜껑에 빨간색 글씨체 에스쁘아 비벨벳만의 또 세련되고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형감을 보시면 이 제품들 모두 다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제형이라는 게 피부 타입이나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웨이크메이크는 피부 타입이나 앞에 스킨케어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바르는 방법에 의해서 약간은 세미매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두 제품 모두 매트하다고 느꼈어요. 에스쁘아 비벨벳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한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어떤 식으로 발라줘도 제가 스킨케어를 많이 꼼꼼히 올려서 막 스킨케어 광이 이렇게 번떡번떡 올라가는 상황이어도 매트하게 발리고요. 물먹은 퍼프로 발라줘도 매트하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살짝만 덜 매트했으면 좋겠어 하면 웨이크메이크가 나으실 것 같고 나는 파워 매트, 완전 파워 보송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스쁘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두 가지를 제가 또 가져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제품이 모두 모공 커버가 컬러로 인한 보정에 대한 임상이 완료된 제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모공을 컬러로서 이제 보정을 한다라는 그 임상 내용을 이번 제품들을 통해서 처음 봤었던 내용이라서 색다르게 느껴지고 모공이 얼마나 잘 커버가 될까. 원래 매트 파운데이션은 애초에 좀 커버가 잘 되는데 거기다가 색깔까지 커버를 잘 해가지고 보정이 되면은 도대체 얼마나 커버가 잘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색상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 모두 22호의 뉴트럴 톤으로 뽑힌 컬러들이에요. 컬러를 봤을 때 웨이크메이크는 살짝 오렌지 베이지가 도는 컬러고요. 에스쁘아는 완전 아이보리빛, 아이보리 맑은 상아빛으로 뽑힌 컬러예요. 웨이크메이크는 살짝 차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쁘아는 좀 더 컬러가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2N 말고도 22C 컬러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컬러보다 조금 더 핑크 베이스로 화사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22에서도 C 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감 세분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는 에스쁘아가 좀 더 우수하긴 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오늘도 반반을 바른 상태입니다. 이쪽이 웨이크메이크, 이쪽이 에스쁘아를 발라준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말만 하지 않고 같이 바르면서 여러분들이랑 피부 표현, 제형감, 그리고 커버력 등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반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에스쁘아, 이쪽은 웨이크메이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웨이크메이크부터 발라볼 건데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면 같이 증정되는 이 브러쉬 두 종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의 브러쉬는 제가 집에도 지금 한 3개인가 있어가지고 원래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선 손등에서 이렇게 얇게 먹여준 다음에 어떤 도구로 바르는지에 따라서도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물에 먹이지 않고 건조해진 퍼프로 바르다 보니까
완전히 매트 제형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를 해주고도 시간이 굉장히 지난 상황이라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매트하게 발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웨이크메이크의 제형은 스킨케어나 이 도구에 따라서 살짝 세미 매트에서 매트까지 갈 수 있는 제형이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코 모공 쪽 부분은 요거 모공 브러쉬로 나온 걸로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쓱쓱 발라줘 볼게요. 이 브러쉬로 그냥 다 마구마구 발랐더니 이 코 부분이 이렇게 다 들떴거든요? 각질이 다 들뜨면서 발리는 바람에 이거는 제 실수일 수 있으니까 토너 패드를 이렇게 싹 지워보고 양 조절을 좀 더 넣어준 다음에 인스타 광고를 돌리시는데 이렇게 모공 브러쉬로 쓱쓱 커버가 싹싹 잘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발라봤는데 살짝 들떠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다시 발라보면서 들뜨는지 보도록 할게요. 영상 속에 나온 것처럼 발라봤는데 일단 제가 발랐을 때는 콧방귀 쪽이 조금 잘 낄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을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그 인스타 광고처럼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쓱쓱쓱 다 밀어주다 보니까 살짝은 하얗게 조금 들떠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처럼 잘 끼는 분들은 조금 더 양 조절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수정해서 발라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볼 쪽에 있는 모공들은 살짝 모공에 끼었다? 이런 느낌이 진짜 살짝 들거든요. 얼마나 더 커버력이 쌓이는지 조금 더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부분에 잡티가 많으니까 이런 잡티 부분에 한 번 더 살짝 자, 이렇게 일단 웨이크메이크 쪽 발라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에스쁘아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은 정말 여러 날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스파츌라에다가 스펀지 조합이 좋더라고요. 스파츌라로 그냥 얇게, 최대한 얇게 디벨벳 파운데이션이 웨이크메이크보다 좀 더 파우더리한 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펴놓고 나면은 살짝 블렌딩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은 도구에 따라서 좀 더 세미매트에서 매트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비벨벳 파운데이션은 정말 확신의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느꼈어요. 에스쁘아는 모공 커버도 이 스파츌라로 살짝 해줄게요. 모공 커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펴 발라준 다음에 그냥 싹싹 모공 안에다가 쓸어 넣어주기만 하면 그냥 모공이 너무 커버가 잘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코 옆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뜨는 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뜨지 않게 바르려면 브러쉬로 막 얇게 한 땀 한 땀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이 파운데이션 능력 자체를 봐야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발랐을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조금 더 커버력을 한 톤만 더 살짝 더 쌓아주도록 할게요. 진짜 커버력은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고 커버력이 정말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파운데이션 자체의 이 커버력이 너무너무 우수해요. 자, 요렇게 반반 발라봤는데요. 이 에스쁘아를 바른 쪽을 보시면 진짜 커버력이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공 커버력을 봤을 때도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좀 들뜨는 피부 타입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코 옆 날개 부분이 살짝 뜨는 거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잡티 커버력을 봤을 때는 웨이크메이크보다 좀 더 에스쁘아 쪽이 확실하게 가려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웨이크메이크 쪽이랑 이쪽이 조금 더 완전 깔끔한 도화지 마냥 커버가 된 거 보이시나요? 물먹은 퍼프를 사용을 해줬을 때는 좀 더 괜찮은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 자체의 이 제형을 보여드리려고 건조한 퍼프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제품 모두 다 약간의 들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구를 타기 때문이지 그렇지 이 제품 제형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들뜬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밀착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웨이크메이크 부분 이런 느낌 에스쁘아 쪽이 조금 더 많이 묻어나온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바르는 거 보고 오셨을 텐데요. 파운데이션을 다른 보조들 없이 스킨케어 덕분이나 베이스나 뭐 파우더 이런 것들의 보조 능력 없이 이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스킨케어도 정말 얇게 한 편이고요. 그냥 이 파운데이션 자체의 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피부에서 살짝 좀 매트하게 보인다, 좀 바르기가 어려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속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지속력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용했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유분이 나오는 코 옆과 입가 부분이 너무 들떠있더라고요. 카메라에는 안 나와서 폰으로도 찍어봤는데 입가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다 끼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양 조절을 잘 못했거나 잘못 발랐을까 싶어서 다른 날 더 얇게 발라봤는데요. 첫날만큼은 아니어도 입가나 코 주위가 굉장히 많이 들떠 있습니다. 코 옆쪽이 특히 많이 떠 있었어요. 다크닝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다크닝이 있다기보다는 처음 발랐을 때보다 제형이 좀 날아갔다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에스쁘아도 좀 처참합니다. 모공 사이사이에도 끼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외출했을 때는 속건조가 느껴져서 피부가 들떠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집에 와서 보니까 속건조를 느낄 만큼 들떠 있었어요.
다만 다크닝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수부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건조함을 정말 잘 느끼거든요. 이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정말 아무런 보조 도구 없이 지속력을 테스트를 했을 때 이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으로만 잘 살아남은 파운데이션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치만 제 이 파운데이션들은 이렇게 딱 단독으로만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 여러 다른 보조품들을 사용을 해줬을 때 진가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에스쁘아 비벨 파운데이션은 잘 썼다, 지속력 커버력이 너무 좋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보조품들을 사용했을 때 정말 제 피부에 잘 맞게 발랐을 때 이 파운데이션들의 진가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정말 만족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바르는 양도 중요하고요. 발랐을 때 픽싱이 빡 돼버려서 좀 블렌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킬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고 역시 매트 파운데이션의 진가는 요거야 라고 느낄 수 있었던 도움을 준 제품은 메모하세요. 그냥 비비랑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을 한 7, 그리고 비비크림을 3 정도로 살짝만 짜서 그거를 잘 석석석석 해서 발라주시면 발림성도 좋고요. 지속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파운데이션만 자체로만 발랐을 때는 제가 바르면서도 살짝 뜨는 감이 있었잖아요. 비비를 살짝만 섞어주잖아요. 이 제품들의 지속력까지 살려줄 수 있고 이 제품의 커버력도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비비는 무조건 저거로다가 그냥 같이 섞어서 발라주는 걸로 합시다. 이 베이스를 정말 더 완벽하고 깔끔한 그런 샵 베이스처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물을 묻히지 않고 사용하는 퍼프보다는 물을 먹였었던 퍼프로, 촉촉한 퍼프로 두들겨 주시는 게 훨씬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파운데이션들을 이 에르보리앙 비비랑 같이 섞었을 때 지속력까지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커와 비비를 섞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무너진 거 보이시죠? 유분이 좀 많이 나온 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유분이 나오는 코 부위는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공이 좀 많이 드러나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에스쁘아와 비비를 섞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지력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에스쁘아가 좀 더 매트해서인지 비슷한 지속 시간에도 과한 유분이 나온 거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비까지 썼을 때의 지속력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딱 그냥 단독으로만 딱 리뷰를 해버린 다음에 여러분들 제 피부에서 뜨는데요? 이 제품들 별로예요 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제품들 자체는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더 사용하기 좋고 좀 더 지속력도 예쁘게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리뷰가 살짝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미 사용을 해보셨는데 마음에 안 드셨었던 분들도 이 리뷰를 보실 수도 있는데 꼭 같이 비비랑 같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셨다면 제가 이 두 제품 중 어떤 제품을 좀 더 선호하는지 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에스쁘아 제품이 조금 더 잘 맞았어요. 또 여러분들도 이 제품들 어떻게 쓰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또 대댓글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